안녕하세요. 모두의 발레입니다. 오늘은 발레 작품과 공연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바로 파리 오페라 발레의 내한 공연 지젤입니다. 30년 만에 내한하는 지젤의 원조 발레단이 온 것을 기념하여 오늘은 지젤의 간략한 역사와 함께 작품과 공연을 소개해 볼게요. 발레 지젤은 역사가 매우 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841년 6월 28일 파리 아카데미 로열드 뮤지크 극장의 살르 벨리띠에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아돌프 아당이 작곡한 곡에 맞춰 지젤을 연기한 최초의 발레리나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이탈리아 무용가 카를로타 그리지입니다. 카를로타 그리지는 낭만 발레의 대표적인 무용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여담이지만 1841년 지젤 역으로 일약 스타가 된 카를로타 그리지는 5,000프랑이었던 급여가 이듬해 12,000프랑으로 인상되었고요. 2년 후 1844년에는 2만 프랑의 급여에다가 추가 수당까지 받는 등 발레리나로서 성공적인 파리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해보니 106만 원이었던 월급이 1년 후 250만 원으로 그리고 다시 2년 후 430만 원 가까이 오른 셈이더라고요. 카를로타 그리지의 급여를 보다 보니 현재 파리 오페라 발레의 무용수들 급여도 궁금해졌어요. 지난 2020년 뉴욕타임즈에 실린 한 기사에 따르면 무용단 초봉은 약 3만 5천 유로, 원화로 따지면 약 4,88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에뚜알은 개별적으로 연봉을 협상하는데 대략 7만 7천 유로 정도고 이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이번 공연을 위해 내한하는 파리 오페라 발레 에뚜알들이 연봉 1억이 넘는 고연봉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무용수들은 사정이 조금 다른데요. 몇 년 전 기사로도 났었던 국립발레단 발레리노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 무용수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춤만 춰서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게 우리나라 무용계의 현실입니다. 1, 2년 차 무용수들의 평균 연봉은 약 2천만 원, 8년 차쯤 되어도 약 3,300만 원 수준이라고 해요. 그나마 소규모 무용단에서는 공연 수당만 겨우 챙겨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무용계와 더불어 예술 분야에 몸담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의 가치가 더욱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잠시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시 지젤로 돌아와서 최초의 지젤 역이었던 카를로타 그리지의 상대 역인 최초의 알브레이트는 루시앙 프티파였습니다. 프티파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나요? 바로 러시아 발레 황금기를 이끌었던 발레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입니다. 루시앙 프티파가 바로 마리우스 프티파의 3살 위 형이에요. 두 형제가 발레 역사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차지하고 있었네요. 최초의 지젤은 장 코랄리와 쥘 페로의 안무입니다. 이 원작 안무에 기초하여 파트리스 바르와 웨젠 폴리아코프가 1991년 다시 안무한 버전이 이번 공연 작품이에요. 원작의 느낌을 살리면서 초기 지젤의 성공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다고 해요. 지젤을 초연한 파리 오페라 발레도 짧게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파리 오페라 발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레단입니다. 발레를 사랑했던 루이 14세가 1661년 최초의 무용기관인 왕립무용 아카데미를 만든 데 이어 파리 오페라 극장의 전신인 오페라 아카데미가 1669년 설립됐죠. 파리 오페라 발레는 1713년 부설 발레학교를 설립해 전문 무용수를 키워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350년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세계 최정상의 발레단입니다. 이번 파리 오페라 발레 지젤은 3월 3일에서 4일 이틀간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먼저 선보여지고요. 오는 3월 8일에서 11일 나흘간 LG아트센터 서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레 작품 지젤은 사랑스럽고 발랄했던 소녀 지젤이 사랑의 아픔을 겪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상반된 연기가 감상 포인트입니다. 그만큼 주인공의 연기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공연의 남녀 주인공은 현재 파리 오페라 발레 최고의 에투알들이에요. 참고로 3월 8일 서울 첫 공연은 파리 오페라 발레 후원사인 샤넬 측에서 VIP 고객들을 위해 전석 구매를 했다고 해요. 명품의 클래스가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3월 9일 목요일, 11일 토요일 저녁 공연에는 미리암 올드브람과 제르망 루베가 무대에 오릅니다. 미리암 올드브람은 1999년 꼬르드 발레로 입단하여 2012년에 고집쟁이 딸 리즈 역을 통해 에뚜알로 승급된 발레리나입니다. 무려 13년의 긴 세월을 이겨내고 차지한 별의 자리네요. 제르망 루베는 2011년에 꼬르드 발레로 입단하여 2016년 23살이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 에뚜알로 승급된 발레리노입니다. 일찍이 실력을 인정받은 제르망 루베의 알브레이트가 매우 기대되네요. 3월 10일 금요일 캐스팅은 레오노 볼락과 폴 마르크입니다.
레오노 볼락은 2008년에 입단하여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꾸준히 승급했고 바로 이어서 2017년에 에뚜알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녀의 파트너인 폴 마르크는 2014년에 코르발레로 입단하여 2020년 라바에데르 공연을 통해 에뚜알로 승급된 발레리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날 캐스팅인 밀리안 올드브람, 제르망 루베 커플과 함께 대전 예술의 전당 공연에서도 만날 수 있었어요. 3월 11일 토요일 낮 2시 공연의 지젤은 도로테 질베르입니다. 2000년에 코르발레로 입단한 후 2007년 호두까기 인형의 클라라 역을 통해 에뚜알로 승급된 발레리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발레 슈프림 2022 공연에서 도로테 질베르의 현대발레 연기를 관람했는데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낭만 발레 지젤에서의 연기는 어떠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도로테 질베르의 파트너는 원래 에뚜알 중 한 명인 위고 마르샹이었는데요. 갑작스러운 무릎 부상으로 인해 캐스팅이 기욤 디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수요일 공연도 이 두 사람이 무대에 오를 것 같고요. 기욤 디옵은 6명의 주역 중에서 유일한 쉬제 등급입니다. 참고로 파리 오페라 발레의 무용수 등급은 덩서 에뚜알, 프로미에 덩서, 쉬제, 꼬리페, 꺄데힐로 나뉘는데요. 우리로 치면 수석, 솔리스트, 드미 솔리스트, 군무진 1, 군무진 2로 이해하시면 돼요. 2018년에 입단해서 올해 드미 솔리스트 격인 쉬즈로 승급한 기욤 디옵이 또 마침 이번에 내한하는 주역 중 에뚜알로선 가장 오래 뛰고 있는 도로테 질베르와 호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기욤 디옵 입장에서는 매우 떨리고 긴장되는 공연일 수 있겠는데요. 이번 대타 공연이 그에게 더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지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2021년 아시아인 최초로 에뚜알로 승급한 박세은 발레리나는 출산으로 인해 아쉽게도 이번에는 내한하지 못하지만 대신 지난해 쉬즈로 승급한 강호연 발레리나를 이번 공연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지젤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많은 분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순수한 시골 소녀 지젤은 마을을 찾아온 로이스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집니다. 지젤을 짝사랑하는 힐라리오는 그의 정체를 의심하는데요. 결국 힐라리온에 의해 로이스가 약혼자를 둔 알브레이트 왕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진실을 알게 된 지젤은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고 죽게 됩니다. 이 막에서는 연인에게 배신당해 죽은 처녀 귀신인 윌리들이 등장해요. 윌리들의 여왕 미르타가 새로운 윌리가 된 지젤을 맞이합니다. 무덤에 꽃을 바치러 온 알브레이트가 이 윌리들에게 홀려서 죽을 때까지 춤을 춰야 할 운명에 빠지고 마는데요. 지젤은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알브레이트를 지켜내고 지젤과 윌리들은 그를 현실에 남겨둔 채 무덤으로 사라집니다. 환상과 신비로움을 지닌 낭만 발레의 꽃, 지젤 작품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파리 오페라 발레 공연 보러 가시는 분들 모두 즐거운 관람하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